투자 FS 진행을 맡은 이건희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PB센터 연정 차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진행을 맡았는데 오늘은 출소비재 기업과 그다음에 염정 시장님의 완성차 섹터 관련돼서 지금 오늘 언급을 좀 해볼 거고요. 먼저 오늘 완성차 섹터 관련돼서 염정 시장님 준비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8월 이후로 계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완성차 업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 대외적인 변수라고 한다면은 지난달부터 있었던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파업 장기화로 인해서 일단은 국내 그리고 일본 완성차 업계에 대한 업계 반사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중장기적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는 2차전지 중심으로 좀 코스닥의 흐름이 좀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전지 섹터 배터리 업계 쪽 대비해서는 이 완성차 업계 쪽,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의 어닝 미스도 마찬가지고 순수 전기차 업체 대비해서 현대차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타사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 실적 40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9조. 이에 대한 부분은 시장 기대치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2분기에 워낙에 현대차가 이제 45조로 워낙에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3분기에도 무난한 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140조 원대에서 올해는 160조 원대까지 매출액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완성차 업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그래도 버텨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성차 업계의 그 PER 매력도가, 저평가 매력도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2배, 기아가 3.4배까지 내려오면서 완성차 업계 내에서도 부품주, 현대위안은 한 16배 정도 되는데, 업계 평균 대비해서도 완성차 업계, 현대기아차의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 하방에 대한 부분이 좀 지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나름대로 안정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펀더멘털과는 또 주가에 대한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현대차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차,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수급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은 3분기 이제 103만 대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또 최고치였었던 106만 대 대비해서 견조하게 판매량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고환율 기조에 대한 부분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제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운임 비용 같은 경우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빠져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지금 하방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언제든지 슈팅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종목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또 현대오토에버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품주들이 완성차 종목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좀 양호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지금 핵심 계열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IT 부분 외에도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 SDV 시장의 확장에 맞물려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현대차라든지 부품주들의 반등 시 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뭐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대차, 기아 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돌아설 때 좀 반응을 좀 보이지 않겠나. 그리고 27일로 알고 있는데 26일, 27일 이제 현대차, 기아랑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좀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수출 소비재 기업을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수출 소비재라고 하면 사실은 뭐 반도체를 들 수 있는데 반도체는 10월 달 1일부터 20일까지도 한 YOY 마이너스 6% 정도 이제 감소한 걸로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는 기대감은 크지만 전체 물량 자체는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도 좀, 그러니까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동차는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더 선전하고 있는 물론 이제 금액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소비재 기업들 중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업체들은 생각보다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염정 사장님도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IT 수출은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소비재 수출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은 중국 중심이었던, 미국과 중국 중심이었던 수출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오히려 아세안이라든지 오히려 미국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북미 시장이 확대되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뭐 한류 열풍이라든지 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세안의 이제 도시화, 그 다음에 중산층의 확대, 이제 아세안 쪽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류 열풍은 다들 아실 거고, 사실은 공급망 재편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이제 면허라든지 뭐 여러 제품들,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이제 사실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그쪽에 대한 노동력 착취,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요인들을 미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섬유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양이 줄고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반사 수익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소비주 내에서도 이제 수출주들이 좀 재평가가 좀 필요한데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과 의류 제조업체들 중에서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을 보면 크게 한 6개 기업이 나오는데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그다음에 영원무역, 그다음에 한세실업,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 정도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화장품 ODM, OEM을 하고 있는 업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코스맥스는 간단히 이제 지난주에 뭐 염정 사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4년도에도 인디 브랜드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이 인디 브랜드가 좋아지면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코스맥스가 여전히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미국 사업도 사실은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미국과 동남아시아, 아세안 쪽 국가의 진출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코스맥스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같은 이제 의류 업체인데 한세실업은 주로 이제 저가형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영원무역은 룰루레몬 같은 이제 고급화 제품을 좀 많이 만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세실업은 3분기에 이제 역신장 폭을 대폭으로 줄일 거다 한마디로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1년 만에 이제 기존의 탑라인들 많이 납품하고 있는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갭이라든지 올드네이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지금 성장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배경은 미국의 이제 소비 추세가 생각보다 좋고요. 미국의 이제 그 의류를 주문하는 업체들 쪽에서도
재고량을 좀 늘리고 있다는 부분이 향후에 한세 실업에서는 좀 더 그 좋은 효과를 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가 경쟁력도 굉장히 강화시키고 수익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YTN 인수 관련돼서 한세실업이 좀 언급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유진 기업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 이슈는 사라졌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한세실업도 좀 주목해 볼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주로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요. 11월 이제 FOMC 전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을 비롯해서 주요 이제 IT 업체들,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 현대차나 기아, 뭐 그 외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10월 말까지 해서 주로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정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27일 날 발표를 하는데, 하이닉스가 원래 가이던스 추정치가 마이너스 1조 6천억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향후 반도체 향배를 좀 더 시장 향배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향후에 이제 뭐 하반기 투자, 남은 이제 11월, 12월 투자와 내년 투자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